사실 뭐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을 때도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뭐 취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6개월 영업정지 수준으로 내렸고, 네. 또 이걸 지키지 않아도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승인 취소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영업정지면 방송사가 버티기 힘든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태껏 유례가 없는 징계 수위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영 기자입니다. 네, 정철훈입니다. 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택근무하느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기자. 네. MBN 재승인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방통위에 다녀왔는데 네. 기자들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만 재택근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갔다 왔는데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고요. 네. 재승인 심사에서 이게 만점이 1000점인데 네. 640.5점으로 재승인 거부가 가능했던 MBN에 대해서 네. 방통위가 재승인을 승인했습니다. 3년 동안 방송 사업을 더 해도 된다. 더 해도 된다. 예, 물론 역대 최다인 17개의 재승인 조건이 붙었어요. 야. 그래서 네. MBN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뭐 방송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좀 제가 보기에는 빡세게 달았는데 네. 어쨌든 이 재승인 거부가 아닌 재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650점을 넘어야지 그 통과가 되는 거죠. 네, 650점이 640.5점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MBN의 경우는 네. 그 종편 출범 당시에 네. 이 투자 자본금 556억을 편법 충당하고 그러니까요. 오랜 기간 회계 조작을 벌인 부분 때문에 네. 그 영업 정지 6개월을 받았죠. 네. 이제 6개월 유예가 돼서 예정대로라면 내년 5월 1일부터 이제 전부 업무 정지가 되는 건데 네. 이 기간이 이 재승인을 부여한 3년에 일단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은 방송을 못 하는 거죠. 쉬고 네. 그런데 이제 MBN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네. 물론 또 상황은 달라지고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MBN을 승인해준 방통위를 두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네. 방송통과위원회. 네, 네. 통과위원회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는 좀 그 MBN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약간 불법 같은 지난달 이제 10월 30일 행정처분도 그렇고 이번에 재승인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MBN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은 방송 재승인 취소 이런 것들이 좀 가혹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저번에 이제 행정처분 내린 거 불법 자본금 불법 충당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 내린 것과 또 650점을 받아야 되는데 640.5점밖에 네. 안 받았는데 재승인을 또 시켜준 거를 보면 너무 이게 사안이 명백한데 자꾸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은 네. 뭐 시청자와 네. 그 MBN과 함께하고 있는 뭐 외주 제작사들 네. 협력업체들을 뭐 고려했다 시청권까지 네.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불법 자본금 충당 부분이 네. 그 방송법상 그 방송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됐죠. 네.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 재승인을 해주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네. 근데 예상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대목은 물론 이제 MBN이 이렇게 재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충분히 네. 타당하다고 보는데 네. 일단 이 정도 규모의 방송사를 취소해 버리는 게 네. 다른 그 해외에서도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렵고 일단 그리고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너무 논란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뭐 물론 아쉬움은 남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17가지의 재승인 조건 중에 네.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 이 피해가 이제 6개월 동안 발생할 피해가 되겠죠. 네.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번 재승인 조건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 건데 지금 MBN 쪽에서 네. 재승인 직전에 네. 지난 26일이었죠. 공시를 통해서 네. 6개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네, 맞습니다. 1287억 네. 8,514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네. 밝혔습니다. 네. 물론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재승인 조건대로라면 네. 이 1287억을 네.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와 네. 그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장대한 회장 네. 이쪽에서 이 돈을 다 충당을 해야 돼요. 네. 피해액을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적지 않은 굉장히 무거운 재승인 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의미 있는 그런 재승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을 때도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뭐 취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6개월 영업정지 수준으로 네, 내렸고, 네. 또 이걸 지키지 않아도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승인 취소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네. 정직 6개월을 받으면 나가라는. 해고 전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해석되는구나. 저는 네. 이 6개월 업무 정지가 네. 좀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승인 취소를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걸 때린 건데 근데 6개월 네. 이게 방송사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6개월 영업정지면 방송사가 버티기 힘든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태껏 유례가 없는 징계 수위고 네. 물론 MBN이 유례가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네. 그래서 이 영업정지 6개월 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6개월 전부 업무정지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면 이게 가능했겠냐 뭐 네. 그런 걱정인데 네. 뭐 어쨌든 그 업무정지 상황에서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액을 전부 최대 주주가 이제 감당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박 기자도 기사를 쓰셨지만 네. 최근에 이제 뭐 노사 합의도 네, 했습니다. 있었죠.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주에 이제 MBN 노동조합이랑 MBN 사측이 만나서 류호길 대표이사랑 만나서 앞으로 6개월 만약에 영업 정지가 된다면 뭐 소송을 예고했지만 영업 정지가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이런 조항 하나랑 네. 보도국장. 네, 보도국장을 임명동의제로 이제 뽑겠다. 투표를 통해서 뽑겠다. 그동안 MBN은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 이제 장대한 회장 네. 그쪽이 이제 이 사람으로 해라 이렇게 지명을 하면 바로 임명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혔었는데 이제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네, 이런 그런 조항을 넣어서 되게 제가 MBN을 맡아온 입장으로서는 의미 있는 네,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MBN을 봤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맞아요. 장면이 네. 벌어진 건데 맞아요. 왜냐하면 MBN에서는 거의 노조를 뭐 투명인간 취급했던 걸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으로 여겨주진 네, 않았죠. 네. 네. 어떤 그런 변화들이 사실 이런 행정처분과 맞물려서 네.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일각에서는 승인 취소를 해도 1년 동안 방송을 유지할 수 있고 법상으로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사업자를 데려오면 되고 네. 그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네. MBN을 알려도 된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그게 생각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그 1년 동안 엄청난 또 노이즈가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네. 어떤 사업자를 새로 데려오느냐 그 맞아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거기에서 많이 방통위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6개월 업무 정지 네. 그리고 이 128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또 MBN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결해야 돼가지고 네.
제가 MBN 경영진이라면 아, 방송 그냥 때려치고 싶다 그 생각이 들 만큼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실제로 MBN이 최근에 그 알짜배기 사업만 쏙 빼놨다면서요? 네, 물적 분할을 12월 1일에 시작한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이제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 되는. 네, 부동산으로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었어요. 삼송이라는 지역에 오피스텔을 크게 지어서 일부는 방송국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이제 오피스텔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더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만 또 떼내서 이제 MBN에서 분할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두고 MBN 방송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네. 알짜배기 사업만 분할시켜 놓은 건 아니냐고 아니냐. 노조랑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은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네, 향후에 뭐 네.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MBN이 재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네. MBN이 이 3년의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어떤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 네. 좀 그런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내부랑 외부에서도 네. 부단히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 주주를 바꿔서 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선배 말씀처럼 가시화 될 수 사실 있을 지금 장대한 회장 일가가 방송 사업을 유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곳이 방송사인데 네. 여기서 이미 그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그거를 수년간 속여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스스로 내려놓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언론노조의 경우도 이번에 보면 그 방송을 취소하라라고 네. 요구하지 않고 네, 그 최대 주주를 교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을 보면서 MBN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로써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종합편성 채널 4사에 네, 대한 재승인이 한 번씩 다 완료가 이루어졌던, 됐습니다. 네. 올해 초에 채널A와 TV조선 TV조선. 그리고 요번에 MBN과 JTBC가 네. 모두 재승인을 받았고요. 네. 다들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네, 내일이면 네, 지금 녹화한 날이 11월 30일인데 12월 1일이면 네. 종편이 출범한 지 9년, 오, 9주년 되는 날이에요. 네, 2011년 12월 1일 날 출범을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거는 종편 출범하고 나서 네. 공영방송 다 망가지고 했을 때 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 JTBC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쵸, 이제 박근혜 네, 정부 때 네. 이제 JTBC가 보도를 잘 했죠. 이제 손석희 아, 사장 네, 보고 네, 나서. 네, 근데 사실 종편이 출범할 때 네, 이런 채널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맞아요. 못했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TV조선 같은 스타일, 네. 폭스뉴스 스타일. 네, TV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이제 흘러갔던 건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JTBC라는 방송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종편을 상징하는 게 저는 JTBC와 TV조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양면성을 예.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역설적인 맞아요. 거는 네. 올해 가장 대박이 났던 프로그램 네.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네. 예, 그게 또 TV조선에서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네. 다르게 흘러가는 네.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JTBC도 뭐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도 많고 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우려대로 채널A에서는 또 어떤 검언유착 의혹이랄지 네. 그런 보도들 사건이 나오기도 했고 나왔고. 네. TV조선 채널A 정말 수많은 방심이 제재를 네. 보여주면 엄청난 퍼포먼스였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보수 정부와 함께 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뭐 MBN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9년을 맞았는데 네. 이 언론 개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종합편성 채널 다 날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이제 메시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 내에 이 건강한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고 네. 뭐 공정방송위원회나 기자들 목소리를 강화해서 제작 자율성을 높이고 네. 저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좀 높이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편성 지키게 하고 그런 식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네.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승인 제도를 보면 네. 방송사를 날리기 힘든 재승인 제도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재승인 제도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네. 세팅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에 미디어 혁신위원회 혹은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지금 방송법을 포함한 그 법제도 전반을 다 뜯어고치는 논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종편 재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네. 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네, 그렇고요. 그 MBN의 경우는 뭐 박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계속 감시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 MBN 소식 이쯤에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